2024년 갑진일주 갑진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갑진일주 일간 갑목에게 갑진년의 천간인 갑목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이면서 경쟁의 기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양쪽으로 추진 엔진이 장착된 것처럼 열심히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힘을 받게 되고 투쟁심과 주체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본인과 같은 기운이 들어오는 만큼 결실을 향한 경쟁의 마음도 커질 수 있지만 그 결실을 잡아챌 수 있는 힘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갑진일주는 갑진년 한 해가 자신의 일주와 같은 기운이 흐르는 복음의 한 해가 됩니다. 복음이 된다고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닌데 갑진일주의 경우 복음이 되면 더욱 바빠지기는 하지만 상황에 밀리지는 않습니다. 일지진토가 수기운의 고지이고 그 지장간 안에 계수 정인의 기운과 겁재 을목의 기운을 내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재의 기운을 통제하고 아우르기 위한 지속적인 힘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진일주 일간 갑목은 갑진년의 천간인 갑목의 힘과 함께 하면서 더욱 경쟁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갑진일주 일간 갑목에게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정제와 달리 불안정한 재물의 흐름이고 정지된 목표가 아닌 움직이는 목표가 됩니다. 그만큼 그 결실을 취하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긴장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재는 정제에 비해 더욱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기운인 만큼 기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의 폭과 관계의 영역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안정하지만 또 더 큰 기회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갑진일주는 일지에 동일하게 진토 편재의 기운을 깔고 있습니다. 같은 편재의 기운이 작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욱 관계와 영역이 확장될 수 있고 변수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갑진일주의 경우 심리적 예민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한치 앞을 보고 바로 달려가기보다 한 템포 쉬는 느낌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넓게 상황을 관조하고 목표를 향한 과정을 탄탄하게 쌓아가면 좋습니다. 이는 마치 큰 바다에서 쌍끌이 배가 군집을 이룬 물고기떼를 넓게 그물로 포위하면서 잡아 들어가는 느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에게 갑진년에 형성되는 큰 기회를 작게 먹으려고 성급하게 달려들면 안 됩니다. 느긋하고 세심하게 큰 그물을 서서히 말아 들어갈 때 본인도 편안하고 그 결실도 더욱 크고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갑진일주 일지 진토는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를 만나 진진병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진토는 수기운의 고지이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의 기운이기 때문에 일간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기에 좋은 자질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일간 갑목의 성장성도 높여주면서 얻을 수 있는 결실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같은 기운이 병존을 이루면 부정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갑진일주에게는 오히려 긍정의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가 그 기회를 잡아가는 방식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그 긍정성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갑진일주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목표에서 벗어나서 감정적 경쟁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단계를 차분하게 밟으면서 주변과 보조를 맞추어 나아간다면 최선이 될 것입니다. 애초에 현실적 야망이 크지만 풍요를 즐기면서 느긋하게 가려는 특성이 있는 갑진일주이기에 본인의 일주적 특성의 강점을 잘 살려나가면 될 것입니다. 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갑진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백호살의 기운이 됩니다. 백호살은 목표를 향한 저돌적 힘과 돌파력, 고집과 뚝심이 강한 기운입니다. 그만큼 리더의 자질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에는 이 백호살의 기운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더욱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같은 기운의 작용이기 때문에 경합하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갑진년에 동일하게 형성된 기운의 보조를 맞추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 하면 좋습니다. 경쟁의 두 기운이 조화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 설정과 더불어 서로 소통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 두 필이 끄는 마차에서 한쪽 말이 다른 쪽 말보다 먼저 가려 하면 스텝이 꼬이게 되어 마차가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느낌을 염두하면 좋습니다. 다음 갑진일주의 일지진토와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함께 병존하여 작용하면서 형살 중에 자형을 이루게 됩니다. 형살은 자신이 갇히거나 상황을 가두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이기만 한 기운이 아니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긍정의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진 자형의 형살은 일간 간목을 기준으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결실의 기운이 단단하게 뭉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무작정 뚫고 들어가려 하면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갑진년에 형성된 형살의 기운을 마치 넓게 포위하여 가두는 느낌으로 느긋하고 지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이는 마치 변동성과 힘이 좋은 야생마의 무리를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모하고 성급하게 돌진해 가기보다 일단은 넓게 상황을 관조하고 주변과 호흡을 맞추면서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갑진일주는 갑진년에 같은 기운이 연이어 작용하기 때문에 복음살이 형성됩니다. 복음살도 여느 살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함께 내포하게 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앞서 천간과 지지의 관계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염두하여 한 해를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갑진일주 일지진토는 화개살이고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도 화개살이 됩니다. 또한 12신살의 관점에서도 일지진토를 기준으로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가 화개살이 되고 일지진토도 화개살이 됩니다. 이처럼 갑진일주에게 갑진년은 화개살의 기운이 최고조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개살은 잠재적 역량이 크고 고집과 뚝심이 강하며 명예를 중시하는 기운입니다. 또한 이 화개살의 기운은 일간 간목에게는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재능의 습득과 발현이 좋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향해 진득하게 밀고 가는 특성이 있으며 도전적이고 변수가 많은 목표에 대해서도 서서히 자신의 리듬으로 아우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보다 베푸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갑진일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과 기회가 흐르게 되는 특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갑진년에는 이러한 갑진일주의 특성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목표를 향한 조급함과 예민함이 커지고 욕심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갑진년에 오히려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과 소통하며 차분하게 과정을 밟아갈 때 어차피 강하게 형성된 편제의 결실을 안정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진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일간 간목을 기준으로 쇠의 흐름이 됩니다. 쇠는 제왕이라는 정점의 흐름을 지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망은 남아있지만 한 다리 뒤로 빼고 장막 뒤로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를 피하면서 안정적 실속을 챙길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전히 힘이 남아있고 경험의 완숙미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진일주에게 이 쇠의 기운은 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실의 기회가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운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갑진일주가 현실적 결실을 향해 주변의 정보를 흡수하고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도 쇠의 특성답게 경험의 완숙미를 가지고 여유 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진년에는 이러한 쇠의 기운이 연속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느긋함이 있는 갑진일주를 일부에서 자극하게 됩니다.
장막 뒤에 숨은 권력이 한 개라면 경쟁이 필요 없지만 두 개가 작용하면 어쩔 수 없이 심리적으로 경쟁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힘을 발휘할 때 그 강점이 커지는 갑진일주에게 경쟁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전면에 나서려는 성급함이 생길 수 있고 상황을 앞서 주도하려는 욕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진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관계와 영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앞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치 쌍끌이 어선이 크게 그물을 들이우고 포획망을 서서히 좁힐 때 그 안의 물고기들은 마지막 잡힐 때까지 자신들이 잡히는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느긋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더불어 두 배가 그물을 함께 펼치고 두르는 것처럼 갑진일주도 주변과 경쟁해서 앞서가려 하기보다 보조를 맞추고 조화로움을 찾으려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갑진년의 확장된 결실을 안정적으로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